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뒤늦게 찾아온 로맨스로 요즘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하기 전에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호프집 알바고 사람도 많고 늦게 끝나 피곤하기도 했지만 복학하기 전에 용돈이라도 벌 심산이었습니다. 호프집 규모가 다소 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고 약간 통통했지만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녀의 밝은 성격과 해맑은 미소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고 저는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동료로 대화도 몇 마디 나누고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티 안 나게 그녀를 챙겨주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복학할 때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며칠 전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었는데 1년 전쯤에 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가 대학교 등록금을 보태주셔서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을 마련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휴학 중이라고 하네요.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 내고 생활비하면 남는 게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서 학비와 용돈을 다 보태주시고 학교 근처에 자그마한 전세방까지 구해주셨는데 저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녀의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의 월세라도 아끼고자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했고 처음엔 거절하던 그녀도 몇 번의 제안에 결국 수락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하고 나자 그녀가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호프집에서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자기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느라 힘들다며 바쁜 와중에도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깔끔한 성격이라 정리정돈도 잘해서 집안은 늘 깨끗했습니다. 20대의 열정적인 남녀인지라 서로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몇 번의 연애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가 처음 만난 연애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끙끙 앓던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임신인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놨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한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어렸고 아직 졸업을 하려면 1년 이상 남은 때라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표정이 너무 심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저의 모습에 너무나 슬퍼했고 다음날 수술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입에서 수술이란 단어가 나오자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구해볼 테니 수술은 절대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도 마음이 풀렸는지 행복한 미소를 보였고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해서 딸기를 사와 같이 먹었습니다.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노발대발하시더니 다른 집 귀중한 자식에게 몸에 칼을 댈 수 없고 수술을 하는 건 살인과도 같다며 우선 그녀와 함께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심한 꾸중을 들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은 그녀에게 우리 아가 하며 정말 잘해주셨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큰 곳으로 집을 옮기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딸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나이도 어리고 서툴렀지만 딸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느라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항상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 저는 딸이 돌이 될 때쯤 남들도 부러워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딸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손이 덜 가게 되자 아내는 출산과 육아로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하기를 바랐고 방통대에 진학하여 학업도 병행했습니다. 집안일, 육아, 학업 모두 열심히 하는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웠고 졸업을 1년 남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느라 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는 건강검진에 아내는 유방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고 열심히 살았던 아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그 와중에 방통대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한동안 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딸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몇 달 결국 저는 정신을 차렸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작지만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딸과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고 회사는 안정 수준으로 괜찮은 수익이 났고 딸도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같이 살았었는데 시집가고도 자주 찾아오기는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주위에서 돌싱들을 소개해줘서 만나기도 했는데 예쁘고 괜찮은 분들도 있었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마음을 접게 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를 향하는 비행기 옆 좌석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왠지 어두운 표정의 그녀였지만 너무나 예쁘고 향수 냄새는 아닌데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옆 좌석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비행기에서 처음 봤는데 말을 걸거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는 한 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 앞에 있는 그녀를 붙잡을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설렘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렌트카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전혀 짜지 않고 온 여행이라 바닷가를 끼고 도로를 따라가다가 괜찮은 카페나 식당이 있으면 들어갔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함덕해변이었는데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숙소를 잡고 추천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한잔했습니다. 너무나 만족한 식사를 하고 숙소에 와서 쉬는데 혼자 여행이 좋기는 했지만 외롭기는 했습니다. 다음날 전날 갔던 카페의 커피 맛이 생각나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고 창가에서 바다를 보며 혼자 앉아있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고개를 잠시 돌렸을 때 그녀가 비행기에서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는 뒷모습에서도 왠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저를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망설이는 동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가는 길에 눈이 저와 마주쳤는데 그녀도 저를 기억하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 나갔는데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몇십 분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였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지만 이내 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잡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는지 여행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흘렀고 더 이상 혼자 여행을 하면 더 쓸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정보다 앞당겨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밤은 해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맥주 4캔과 주전부리를 사서 해변에 혼자 앉아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캔 정도 마셨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 저쪽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보니 어두운 밤이기는 했지만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제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놀랐고 눈 인사를 한 뒤 저를 지나쳐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도 망설인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는 제 말에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바닷가에 앉아 맥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어색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말이 끊기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환하게 웃기도 했는데 그녀의 활짝 웃는 미소는 너무나도 가슴 설렜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맥주를 다 마시고 그녀의 숙소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여행 잘 하시라고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으시면 남은 여행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저도 혼자 여행도 좋기는 하지만 같이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알았다며 다음날 만나서 같이 여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를 데리러 가며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했으나 그녀는 약속 장소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저희는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와 같이 여행을 하니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보는 바다는 너무나 반짝였고 함께 마시는 커피는 너무나 향기로웠고 함께 먹는 요리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숙소에 따로 방을 잡고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해서 그런지 전날보다 많이 가까운 느낌이었고 그녀는 저의 인생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결혼해서부터 아내와의 슬픈 이야기 딸아이가 결혼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외로움에 하루하루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명함을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그날 본인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은 채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수목원에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이제 조금 가까워졌는지 장난도 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바닷가를 산책할 때는 가볍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숙소를 잡고 숙소 앞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술이 조금 취했는지 아니면 제가 편해졌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술에 취하기만 하면 사람이 돌변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선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심해지더니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들한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대요.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편을 참아내치기가 힘들었대요. 저런 아빠라도 아들에게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살았대요. 그러다 몇 달 전 남편이 아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했고 아들은 그 트라우마로 한동안 힘들어했대요. 지금은 아들도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빠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또 매달렸고 이번에는 정말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예쁜 얼굴에 가끔씩 보이는 어두운 표정이 그것 때문인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녀를 위로해줬고 그녀는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제 품에 안겨 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 그녀를 다독이고 그녀도 이제 좀 괜찮아졌는지 해변을 걷자길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가느다란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를 방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는데 그녀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자연스레 그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희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여행도 함께 하기를 바랐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그녀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없는 것 같았고 차들 나갔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캐리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그녀가 쓰고 간 메모장이 있었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과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칠 수 없어서 호텔을 나와 그녀를 무작정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갔던 해변 카페 식당도 가보고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함덕 해변 카페에 가서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고 공허했습니다.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지만 그것도 잠시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 뒤로 두세 명의 여성분을 소개로 만나봤지만
제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녀의 얼굴과 나이밖에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웬일인지 기분이 너무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났고 출근길도 평소보다 안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화기 건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서 그녀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차분하게 안부를 묻더니 주말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혹시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약속이 있었지만 당연히 약속 없다며 보자고 했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떨리는 숨과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 무슨 일 있냐고 걱정되듯 물어봤을 정도로 제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나 봅니다. 수십 분이 흘러 마음이 좀 진정됐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주말에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만나기로 한 날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깔끔하면서도 너무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옷을 입고 간만에 향수도 뿌리고 머리에 힘도 주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녀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렀는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하였고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일까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서 환한 미소를 보였고 저는 그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와의 만남을 기다린 듯 깔끔한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미용실을 다녀온 듯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곧 그녀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그녀도 저에게 사랑을 느꼈고 저와 보낸 그날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폭력적이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혼하기 전인 몸으로 다른 남자와 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고 그래서 저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소송까지 하느라 1년여가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준 명함을 보면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하는 게 저에게도 미안했다고 합니다. 한두 달 전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와 와인을 가볍게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통하는 게 너무나 많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을 찾아 산책을 했습니다. 1년 전 제주도에서 해변을 같이 걸을 때처럼 손을 잡고 걸으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저녁에 서울역으로 바래다 주었고 안타까운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마다 그녀가 서울로 올라오거나 제가 대전으로 찾아가 데이트를 즐겼고 반년 전에는 그녀가 서울에 취직을 하고 우리 집 근처 쪽에 집을 얻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서로의 자녀를 생각해서 재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 걸 알기에 결혼하지 않고도 이렇게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힘이 솟았고 그녀도 저와의 만남에 너무나도 만족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제 나이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 또래의 다른 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